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숨이 차지? 몸이 아파서도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에 와서도 여전히 마음은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아직도 붙들고 있어서 이렇게까지 힘든 걸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무도 내 안부를 먼저 묻지 않습니다. 아프냐고, 힘드냐고, 요즘 마음은 괜찮냐고. 전화는 줄었고 찾아오는 사람도 줄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몸이 늙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숨이 차오르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참고 가족을 위해 버티고 체면을 위해 말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에 와서도 아직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한 채 혼자서 끙끙대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 영상은 무언가를 더 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살라고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고 조용히 말해주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마음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늙어서 홀가분해지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홀가분해지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아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지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첫째,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무거워질까요? 나이가 들면 인생이 조금은 가벼워질 줄 알았습니다. 해야 할 일도 줄고 사람도 줄고 이제는 좀 쉬어도 될 것 같았는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더 쉽게 지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괜히 서운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지금의 현실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마음들입니다. 자식이 왜 연락을 안 할까? 왜 예전 같지 않을까? 나는 평생을 다 줬는데 왜 돌아오는 건 이만큼일까? 돈은 모아놨지만 쓸 때마다 불안하고 건강은 챙긴다면서 하루 종일 몸 걱정만 하다 하루가 갑니다.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이 나이에 이러면 우습지 않을까? 아직도 체면이 마음 한구석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오래 살아왔는데 생각은 아직도 젊을 때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젊을 때는 기대해도 됐고 비교해도 됐고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방식 그대로 살고 있으니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것,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증명할 필요도 없고 더 애쓸 이유도 없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 할 나이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스스로에게 계속 묻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 질문이 우리 마음을 늙게 만듭니다. 인생 이막은 더 잘 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덜 붙들고 살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건 돈도 건강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에 대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너무 많은 걸 내려놓고 살아왔습니다. 내 꿈보다 아이의 꿈이 먼저였고 내 하루보다 아이의 미래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화가 없으면 서운해지고 찾아오지 않으면 마음이 쓸쓸해지고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라는 생각이 조용히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이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혼자서 밤을 지새우며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자식은 이미 자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 아이의 가정이 있고 그 아이의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우리도 부모에게 자주 전화하지 못했고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빴던 게 아니라 그저 살아내느라 바빴을 뿐입니다. 자식에게서 무언가를 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놀랍게도 마음이 먼저 편안해집니다.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연락이 오면 고맙게 받고 없으면 그러려니 하는 것. 이게 포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돈 이야기입니다. 돈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불안이 하루 종일 마음을 지배한다면 그건 돈이 아니라 걱정이 우리를 부자로 만든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지금의 하루를 죄책감 속에서 보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미루고 나중에 쓰자는 말로 오늘을 포기하며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미래는 누구에게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확실합니다. 돈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입니다. 건강을 챙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사는 것보다 관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들, 해야 할 운동들, 지켜야 할 규칙들, 그 모든 게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어느새 삶을 옥죄고 있진 않으신가요? 건강은 중요하지만 행복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게 먼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조금만 내려놓아도 삶의 무게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인생 이막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정리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어느 날 문득 집안을 둘러보게 됩니다. 입지도 않는 옷, 쓰지도 않는 그릇, 언젠가는 보겠다고 쌓아둔 사진과 물건들. 그 물건들이 집을 채우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평생을 모으는데 익숙해졌습니다. 버리기엔 아깝고 정리하기엔 시간이 없었고 언젠가는 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나둘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짐은 가벼울수록 걸음도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많으면 관리해야 할 것도 많아집니다. 치워야 하고 찾아야 하고 잃어버릴까 걱정해야 합니다. 결국 물건이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정리는 잃어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았다고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물건에게 말해주는 일입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고 나면 괜히 피곤한 사람,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관계, 의무감으로 이어온 모임들, 그런 관계를 끌어안고 살아가기엔 이제 우리의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몇 사람과 깊게 이어져 있으면 충분합니다.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편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체면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혹시 우습게 보진 않을까? 하지만 솔직히 말해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인생 살기 바쁩니다. 우리가 뭘 입고 다니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렇게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의 시선을 대신 걱정하며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편한 옷을 입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잘 보이는 삶이 아니라 편안한 삶을 선택해도 되는 나이입니다. 물건을 줄이고 관계를 정리하고 체면을 내려놓는 순간 놀랍게도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빈자리에 비로소 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 인생은 조금 더 살만해집니다. 네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밥을 혼자 먹는 것도, 산책을 혼자 하는 것도, 집에 불이 켜지지 않은 저녁도 괜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계속 연결되어 있으려 애썼습니다. 약속을 만들고 전화를 붙잡고 사람 속에 있어야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외로웠다는 걸 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도망쳐야 할 시간도 아닙니다. 그 시간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무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걷고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듣는 시간.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히 내 편인 시간입니다. 처음엔 낯설 수 있습니다. 조용해서 불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 초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 천천히 머물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정돈됩니다. 생각이 차분해지고 괜히 서두르던 마음도 가라앉습니다. 혼자서도 괜찮아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관계도 달라집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과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항상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시간이 있을 때 관계는 오히려 숨을 쉽니다. 혼자 있는 걸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삶의 균형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외로움은 줄어들고 자유는 늘어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인생 이막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작은 행복이 인생을 살립니다. 우리는 늘 큰 행복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해질 것 같았고, 돈을 더 모으면 편안해질 것 같았고,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웃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면 그 언젠가는 생각보다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곁에는 늘 작고 사소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크게 아프지 않다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천천히 씹어 먹을 수 있다는 것, 창밖에 햇살이 들어와 방 안이 밝아졌다는 것, 이런 것들은 너무 흔해서 행복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알게 됩니다. 이 사소한 하루가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큰 기쁨은 가끔 우리를 찾아오지만 작은 기쁨은 매일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산책길에 피어 있는 꽃 한 송이, 길에서 마주친 강아지의 꼬리 흔들, 단골 가게 주인의 반가운 인사. 그 순간들이 하루를 지탱해 줍니다. 행복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걸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고마웠던 일 세 가지만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억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다 보면 마음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불만과 후회가 먼저 보이던 시선에서 감사와 따뜻함이 먼저 보이는 시선으로 천천히 옮겨갑니다. 작은 행복을 알아보는 사람은 삶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큰 일이 없어도 괜찮고 누군가 대단한 일을 해주지 않아도 오늘 하루가 나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생은 버텨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6번째, 끝을 생각할수록 삶은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죽음 이야기를 피하며 살아왔습니다. 입에 올리기만 해도 괜히 불길한 것 같고 생각하는 것조차 마음이 무거워질까봐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피한다고 사라지는 건 없다는 걸, 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삶은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언젠가는 끝난다는 걸 모를 때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너무 많은 힘을 씁니다. 남의 시선, 체면, 자존심, 이미 지나간 말 한마디, 이미 바꿀 수 없는 과거. 하지만 끝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삶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색이 선명해집니다. 오늘 하루가 괜히 귀해지고 지금 이 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기보다는 넘어가고 증명하기보다는 지켜주고 이기기보다는 평화를 선택하게 됩니다. 끝을 아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남은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건 절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정리해두는 것, 전해두는 말, 미뤄둔 고마움과 미안함을 지금 꺼내는 것, 그건 남겨질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의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끝을 받아들이면 삶은 놀랍도록 단순해집니다. 오늘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고 오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날은 잘 산 하루가 됩니다. 인생 이막은 끝을 두려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끝을 알기에 더 가볍게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홀가분하게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오랫동안 무언가가 되어야만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좋은 부모여야 했고, 쓸모 있는 사람이어야 했고, 끝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애쓰며 살아온 세월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홀가분하게 산다는 건 모든 걸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미움 대신 용서를 선택하고 불안 대신 감사를 고르고 집착 대신 사랑을 택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과거를 재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도 용서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평화를 선택하세요. 옳고 그름을 가르는 대신 관계를 지키는 쪽으로 한 발 물러서도 괜찮습니다. 베푸세요.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잠깐의 관심, 미소 하나면 충분합니다. 베푸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주름진 얼굴도, 느려진 걸음도, 예전 같지 않은 몸도 모두 열심히 살아온 증거입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사랑은 마지막에 남는 감정입니다. 사랑이 남아있으면 인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조금 가볍게 사세요. 조금 웃고, 조금 감사하고, 조금 사랑하며 사세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날은 정말 잘 산 인생의 한 페이지입니다. 홀가분하게 산다는 건 짐을 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더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기대를 줄이면 마음이 편해지고, 짐을 덜면 삶이 가벼워지고, 사랑을 선택하면 인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조금 가볍게, 조금 느리게, 조금 더 나 자신 편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숨 쉴 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인생 2막, 이제는 당신이 당신 편이 되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